2025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이어 7월 3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레무어 해군기지 인근에서 또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낙하산으로 탈출했지만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최첨단 기체가 연이어 추락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F-35 도입국들은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조종 미숙으로 보기엔 F-35 전 기종에서 반복되고 있는 결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조차 F-35의 임무 가용률이 겨우 50%대 초반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절반 이상의 기체가 항상 정비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부품 정비의 불일치, 장시간 운용에 따른 기체 손상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블록 4 업그레이드는 수년째 지연 중이고 일부 기체는 반쪽짜리 전투기로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해군의 F-35B가 인도에서 비상 착륙한 뒤 몇 주간 마비된 채 방치된 사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 인력이 동원되고 부품을 공수해야만 겨우 한 대의 고장난 전투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F-35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들여올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인가? 단순한 사고 두 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결함 사례는 800건을 훌쩍 넘었고 이 중에는 전장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구조적 위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란 전장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즉각 출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35는 정비 중인 날이 출격 가능일보다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가 점점 F-35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부품 가공과 핵심 구성품 제작, 동체 조립이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최종 조립 단계까지 진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체에 날개를 붙이고 엔진, 항전 장비 등 최첨단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무려 7만 평 규모의 고정익 항공기 생산 시설에서는 KF-21, FA-50, T-50 훈련기가 각각 한 줄씩 정렬된 채로 조립되고 있으며 보라매는 한 줄당 최대 5기체, FA-50은 7기체까지 생산 가능한 고효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약 22만 개의 부품과 32km에 달하는 전선이 집약된 첨단 무기체계이지만 그 제작 공정의 90% 이상은 여전히 고도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체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들이 특수 금속으로 제작되어 용접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투기는 빠른 속도, 정밀한 조립, 그리고 놀라운 품질 안정성을 자랑하며 완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서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KF-21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인접국들의 무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질적인 가성비와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갖춘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KF-21과 F-50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50을 실전 도입한 바 있으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의 스텔스 성능, 무장 플랫폼 구성,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블록 1은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2030년까지는 천룡 시리즈를 포함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전체 무장체계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시험 비행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업계 전체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스텔스 무장 통합까지 가능한 진화형 플랫폼으로 KF-21의 또 다른 결정적 강점은 바로 진화형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KF-21은 이미 유무인 연동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고 내부 무장착 및 매립형 무장 시스템 개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4.5세대 기체를 넘어 향후 완전한 스텔스 무장 운용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 중입니다. 특히 국산 S-레이더, 항전 장비, 항법 시스템 등의 탑재율이 높아지면서 KF-21은 점점 더 해외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자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기술 독립성은 기체의 가동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용국 입장에서는 정비 효율성과 유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정적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유럽 국가들의 강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이 KF-21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FCAS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수출 호조로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개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흘리며 독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FCAS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은 미국의 F-35 도입을 고려했으나 연이은 사고와 구조적 결함 이슈로 인해 신뢰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고장 가능성이 높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것은 독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입니다. KF-21은 이미 2026년부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독일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일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시간이야말로 독일의 가장 큰 변수이며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대한민국 KF-21이라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KF-21이 유럽 방산 지도에서 급부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문제입니다. 처음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절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비용으로 사업을 이끌어왔고 인도네시아는 협력 의지조차 모호한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입니다. 겉으로는 공동개발 파트너를 자처하며 일부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과 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라팔 도입도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며 한국의 기술력만 흡수한 뒤 더 유리한 무기를 선택하려는 무기 쇼핑 행보와 다름없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력 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2016년에 체결된 CAF-21 공동개발 합의로 인해 현재까지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마케팅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이 본격적으로 CAF-21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블록 2로 진입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무장 시험이 중심이었다면 블록 2는 완전 스텔스화와 실전 무장 플랫폼 통합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동 등 여러 국가들이 이 블록 2에 큰 관심을 보이며 참여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군사 전문지 인포나우마는 유럽의 타이푼 전투기가 부품 수급과 유지비 측면에서 F-35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도 유럽도 충족하지 못한 균형 잡힌 선택지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더 이상 분담금도 내지 않고 신뢰도 없는 상대에게 개발 주도권을 일부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독일, 폴란드, 호주, UAE 등 진정한 협력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바로 새로운 동맹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CAF-21의 첫 수출국이 될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전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바로 중동의 핵심 안보 파트너,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는 이미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등 다양한 항공 무기를 도입하며 그 기술력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외신들은 UAE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제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일제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중국 무기에 크게 실망한 UAE가 왜 다시 중국에 눈을 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UAE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실제로 중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UAE는 본래 미국의 F-35를 원했지만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 문제로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UAE는 중국과 접촉하며 F-35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UAE가 진심으로 중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기 위한 협상형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UAE가 중국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과 비공식 회담을 통해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주지 않더라도 중국이 시장을 차지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KF-21은 중동 수출의 대체 카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는 곧 UAE가 다시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할 의향까지 비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의사를 넘어서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KF-21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동맹으로서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UAE의 결단은
향후 KF-21의 수출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UAE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파급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국가입니다. KF-21이 이들에게 도입된다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줄줄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소모적인 협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파트너와 함께 6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KF-21의 유해 수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는 KF-21 열풍은 이제 유럽 북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국입니다. 자체 전투기 개발 역사와 첨단 잠수함, 디지털 항전 체계까지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스웨덴이 이제 대한민국과의 기술적 접점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보유한 사브, 그라이펀, 전투기는 높은 기동성, 실속 저항력, 운영 효율성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체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현재 2개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지케입, 또 하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추진하는 FKS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스웨덴의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설계 능력, 디지털 항전 기술, 독자 개발 경험 모두에서 타국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유럽은 물론 프랑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유럽 국가는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는 곧 스웨덴의 결정을 향한 강한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리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수십 년간 잠수함, 레이더, 항전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왔습니다. 스웨덴 방산청 관계자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며 20년 이상 축적된 공동기술 협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은 현재 KF-21의 6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두 국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를 80% 이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AI 기반의 무인기 협동 운용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국방 계획이 아니라 세계 항공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KF-21의 진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며 그 현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좇기에 바빴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판도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KF-21을 통해 우리는 6세대 전투기 시대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각인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받는 나라가 아닌 선택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우리는 그 첫 기체를 완성했고, 세계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 의지, 자존심이 담긴 미래 그 자체입니다.